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동물과 에너지 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설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배설계에 대한 정의 볼게요. 기관계 중에 하나인데 배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콩팥에서 오줌을 만든대.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해. 그래서 오줌 생성하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계를 배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노폐물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볼 건데 두 번째,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자, 일단 노폐물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세포흡결과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것들을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세포흡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탄수화물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방, 단백질과 같은 3대 영양소,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3대 영양소가 있었죠. 우리 소화할 때 했던 것들이야. 그치? 자, 얘네들 탄수화물은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도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도 탄소랑 수소랑 산소랑 그리고 질소로 이루어져 있대. 얘네들이 세포에서 호흡을 해.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것을 한단 말이야.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뭘 사용하냐면 산소를 사용을 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뭐도 만들어내냐면 노폐물도 만들어낸대. 그래서 이 노폐물이 어떤 것들인지를 볼 거야, 지금부터. 자, 여기 있는 탄소가 있단 말이야. 탄소. 그치? 탄소가 있으면 탄소랑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노폐물이 만들어져. 됐지? 자, 그 다음 수소 있단 말이야. 수소 있어. 수소는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서 뭐 만들어지냐면 물 만들어져. H2O, 물 만들어져. 자, 이번엔 질소. 질소는요, 산소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수소들하고 반응을 해. 그래서 질소는 노폐물로 질소성 노폐물이 뭘 만드냐면 암모니아라는 것이 만들어져.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자, 이렇게 노폐물이 만들어져요.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날숨으로 나가는 것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 날숨으로 빠져나가고요. 수증기 형태로, 물도 수증기 형태로 날숨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콩팥에서 뭘 만들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간대.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당연히 물은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갈 거야. 암모니아는 중간에 어디를 거쳐? 간을 거쳐요. 간을 거쳐. 왜 간을 거치냐면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대. 강하기 때문에 간을 거치면서 독성이 약한 요소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요소 형태로 바뀌어. 그래서 요소 형태로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더라 라는 거.
요 과정이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이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노폐물의 종류는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 형태로 바뀌어서 날숨 또는 오줌 형태로 배설이 되더라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봤는데 우리 참고로 뭘 볼 거냐면은 배설이랑 배출이랑 얘네들이 다르다라는 거 볼 거야.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고요. 배출은 소화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설이랑 배출이랑은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우리 이 배설 중에서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요거 볼 거야. 오줌에 대한 콩팥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배설계의 구조라고 제목을 두고 한번 볼게요. 자, 배설계는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콩팥이랑 오줌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일단 사람의 배설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콩팥을 조금 확대를 할 거야. 콩팥을 확대를 할 거야. 그래서 콩팥은요. 콩팥의 겉부분인 겉질과 그리고 안쪽 부분인 속질과 그리고 가운데 빈 공간이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콩팥은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얘가 콩팥이야. 자, 콩팥 겉질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구체랑 보몬주머니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콩팥 속질에는 세뇨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콩팥 겉질과 속질에 있는 얘네들을 합쳐서 가장 기본 단위, 콩팥의 기본 단위인 신단위라고 하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이루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콩팥 깔때기는 콩팥 가장 안쪽에 빈 공간을 콩팥 깔때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면 돼. 그래서 콩팥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뭐 콩팥처럼 이렇게 생겼어. 생기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안쪽 부분도 있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비어져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겉질, 이 부분이 속질, 그리고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이 콩팥 깔때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구조에 대해서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일단 콩팥이 있다 그랬어, 그지? 콩팥 있어.
콩팥. 허리 등 쪽에 있어. 허리 등 쪽에. 그래서 콩팥은 좌우 한 개씩. 허리 쪽인데 뒤쪽에 허리 등 쪽에 좌우 한 개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콩이나 팥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콩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줌 생성하는 기관이야. 여기서 오줌을 생성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오줌 생성 과정은 따로 볼 건데요.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오줌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콩팥은 이렇게 세 구간, 겉질, 속질, 깔때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속에 뭐 있다? 네프론이 있다. 옆에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콩팥 다음에 여기서 다 설명했으니까 오줌관이라는 거 나와 있어. 콩팥 깔때기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관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통로야, 통로. 통로다라는 거. 그래서 오줌을 만들었잖아. 오줌을 생성한 오줌이 어디로? 오줌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치? 내려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방광에서 뭐 한다? 오줌을 저장하는 곳이죠. 저장되어 있다가 차고 차다가 너무 많이 차면 어떻게 돼요? 요도를 통해서, 도라고 하는 것도 뭐다? 통로야. 그래서 차고 요도를 통해서 어디로?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오줌관, 방광, 요도는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배설계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콩팥 정맥과 콩팥 동맥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콩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에 콩팥이 이렇게 있어. 콩팥이 이렇게 있는데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이 있을 거야. 콩팥으로 들어가니까 얘를 콩팥 동맥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콩팥을 거쳐서 빠져나오는 혈관이 있을 거야. 얘를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콩팥 동맥에는 뭐가 있냐면은 노폐물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콩팥에서 얘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 주니까 콩팥 정맥에는 노폐물이 적어지는 거죠. 요런 것들. 그래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까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본격적인 오줌의 생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오줌은 콩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거야. 간단하게 모식도를 그려서 오줌의 생성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일단. 하얀색은 혈관이라고 둘게요. 콩팥 동맥부터 시작을 해. 콩팥 동맥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여기에 막 뭉쳐져 있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어. 얘가 사구차야. 사구체. 모세혈관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콩팥이 이렇게 빠져나와.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네.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표면적이 넓지. 그래서 이만큼 해서 표면적을 좀 넓게 그려서 모세혈관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쪽이 뭐다? 콩팥 정맥이야. 자, 이렇게 그리고요.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노란색으로. 얘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감싸고 있는 부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빠져나가.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그림은 이 정도 그리고요. 자, 여기에 콩팥, 동맥이라고 둘 거예요. 혈관이야. 혈관에는 혈액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혈액 성분들. 그래서 혈액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예요. 혈액 성분들. 자, 일단 단백질도 있고요. 혈구도 있어요. 그리고 포도당도 있고요. 아미노산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무기염류도 있고요. 요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때 단백질과 혈구는 크기가 크다. 그래서 통과할 수 없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요소는요. 크기가 작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어. 어떤 현상에 의해서? 확산 현상에 의해서. 확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통과를 해. 반은 빠져나가고 반은 남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라 그랬어? 실처럼 뭉쳐져 있는 이 부분이 사구체라고 했고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보먼 주머니야.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과라고 얘기를 해. 걸러지는 거야. 여과는요, 혈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 혈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크기가 작은 것들만 통과를 해. 그래서 여기 있는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요소들이 통과를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다?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요소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 이 빠져나온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과액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과된 액체다라고 해서 여과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적어 놓은 것이 뭐다? 세뇨관이고요. 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색 부분이 모세혈관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뭔가 일어나는 거.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있대. 자, 모세혈관은 우리 몸이야. 세뇨관은 밖으로 빠져나가 노폐물을 빼내주는 콩팥에 연결된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뭐 하냐면 재흡수를 한대. 다시 흡수를 해.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재흡수해.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재흡수하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전부 다 재흡수를 해. 물과 무기염류도 필요한 만큼 99% 정도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해. 그리고요, 다시 내보내주는 것을 분비라고 얘기를 해. 우리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 그랬다. 그치? 반밖에 빠져나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남아있어? 노폐물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뭐를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과정, 분비 과정이 일어나. 그러면은 여기에 남는 게 뭐다? 물과 무기염류와 요소가 남을 거잖아.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오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오줌은 세뇨관을 거쳐서 어디로 가?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걸러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콩팥 정맥이 되겠죠. 분명히 콩팥 동맥에는 요소라고 하는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면서 세뇨관을 통해서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빠져나가. 그래서 콩팥 정맥에는 뭐라고 적었는데 요소 농도가 가장 낮다라는 거 알면 돼요. 콩팥 정맥의 요소 농도가 가장 낮다. 오줌에는 요소 농도가 가장 높다. 자, 가장 높은데 높은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높은가? 라는 거. 이유는요. 물의 재흡수 때문에 요소 농도가 높은 거다.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거의 대부분 재흡수되었지 요소가 분비된 거는 얼마 없어. 그래서 물의 재흡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요소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 일어나. 크기가 작은 것들, 크기가 큰 것들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뇨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 분비 과정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고 물과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거의 99% 재흡수되더라. 그리고 요소들은 노폐물은 분비가 되어서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라는 내용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표 하나 나오는데요. 표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고 배설계에 대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표가 나오냐면은 이런 표가 하나 나와 있어. 책에 보면은 혈장이 있고 여과액이 있고요. 그리고 오줌이 있어. 자, 혈장에는 7만큼 있었고요. 여과액에는 없고 오줌에도 없는 거 하나랑 그리고 0.1만큼 있고 얘도 0.1만큼 있는데 없는 거랑 그리고 0.03 있고 얘도 0.03 있는데 2가 된 거랑 이런 것들 볼게. 자, 일단 뭘 볼 거냐면 혈장에서 여과액 쪽으로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 일어난 거야? 여과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여과액에서 오줌이 되는 것은 재흡수랑 뭐 일어난 거야? 분비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재흡수와 분비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혈장에는 7만큼 있었는데 여과에게는 없어. 그러면 여기는 여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크기가 큰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단백질이나 혈구 성분이다 라는 거지. 근데 책에는 단백질로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은 여과되지 않더라 라고 알면 되고. 자, 두 번째는요. 0.1인데 0.1, 0.03인데 0.03이야. 그러면 얘는 여과가 되었다. 얘도 여과가 되었다. 작은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이제 여과액에서 오줌으로 갈 건데 이 부분에서는 0.1이 있었는데 오줌에는 하나도 없지. 그럼 얘는 뭐야? 100% 재흡수되었다라는 내용이야. 그치? 100% 재흡수되었어. 그럼 100% 재흡수되는 건 뭐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일 거잖아.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0.03, 0.03인데 갑자기 2가 되었어. 증가했지, 그지? 증가했다는 것은 오줌에 많아졌다는 것은 뭐다? 노폐물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비되었다 라는 건데 분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물의 재흡수 때문에 얘의 농도가 증가한 거야. 그치? 물의 재흡수 때문에 농도가 증가한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요소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혈장에 있는 양과 여과액에 있는 양과 오줌에 있는 양을 비교하면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까지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요소의 농도가 증가한 이유는 분비되어서가 아니라 물의 재흡수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증가하더라 라는 내용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배설계 봤고요. 그리고 노폐물이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 알아봤어요. 그리고 배설계의 구조, 콩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줌의 생성 과정,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배설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